반갑습니다. 부산 동구 도시재생 지원센터장 나춘선입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는요, 우리 마을 숨어있는 보물을 찾아라. 우리 지역의 지역 자산에 대해서 찾고 기록화하고 활용 방안을 이야기하는 이제 그런 시간입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요, 저는 현재 부산 동구에서 뉴딜 사업을 총괄하고 있고요. 한 10년 전부터는 지역에 있는 그런 자산들을 찾고 기록화하는 일들을 계속 쭉 해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같이 얘기 나눌 주제는 먼저 지역 자산의 어떤 의미와 이게 과연 뭔지, 그리고 도시재생 어떤 사례, 마을 한 두 군데를 통해서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로 제가 진례 토곡마을 이야기를 거기에 앞서서 지역 자산에 대한 그 의미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 사전적 의미니까 좀 어렵게 나와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눈에 보이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보물, 여기서 보물은 자산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사전적 의미가 있는데 조금 더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들 마을 주변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오래된 집도 있고 오래된 나무도 있고, 그죠? 오래된 길도 있죠. 이런 눈에 보이는 보물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보물 어떤 게 있을 건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보물이 될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예전부터 내려온 우리 고유의 어떤 풍속이라든지 어떤 품앗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 도시재생 뉴딜 사업 나중에 진행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그런 눈에 보이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보물들이 이제 왜 중요하고, 그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보물은 여기 이렇게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바로 여러분이죠. 주민이나 상인분들의 인적 자산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인데요. 여러분 여기 한문으로 잘 보이실런지 모르시겠는데 다반사라는 말이 있죠. 다반사라는 말 의미 아시는가요? 자, 차 마시고 밥을 먹는 일. 우리가 차 마시고 밥을 먹는 일은 매일 하는 일이죠. 일상에 항상 하는 그런 일상의 일이 굉장히 우리 마을에서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이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많은 우리 건축가님도 계시고 작가님도 계시고 함께 있는데요. 저희 건전지 팀이 맡은 역할은, 여기서 이제 건전지는 배터리 회사가 아닙니다. 여기서 건축을 펼치는 땅이라는 뜻으로 저희 이제 도시재생연구소 이름이고요. 저희가 맡은 일은 이 진례 토곡마을에 숨어있는 보물을 체계적으로 찾아내는 작업을 저희가 이제 맡았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김해의 분청도자기 축제라고 들어보셨나요? 굉장히 유명한 전국적인 축제 행사입니다. 매년 10월에 개최하는데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좀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이 마을 넓은 공터에서 분청 도자기 축제를 하는데 그 지역에 굉장히 많은 81명의 지역 도예가들이 계시는데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저에게 너무 많은 문제점들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왜 그럴까? 이제 그 고민에서부터 저희는 지역 자원조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이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는 그런 축제입니다. 아주 싼 생활도자부터 해서 이런 체험도 하고요. 네. 여기에서 진례 토곡마을에서 유명한 게 여기 인화기법으로 도장 찍듯이 이렇게 도자를 만드는 게 굉장히 좀 유명한 그런 진례 마을이거든요. 자, 그래서 하늘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으로, 여기 보시면은 오래된 이런 길도 보이지만은
이렇게 쭉쭉 뻗은 이런 큰 도로변에 넓은 공터, 여기서 분청 도자기 축제를 개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마을을 이렇게 꼼꼼하게 이렇게 훑어보는데요. 눈에 딱 보이는 모습이 버스 정류장인데 사람이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정류장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노후화됐으니까 뭐 없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제가 한참을 주시하고 봤는데요. 여기에 사람이 기다리지 않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뒤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마을을 이렇게 돌아와 보는데 오래된 골목길도 있고요. 농촌의 모습도 보이고요. 또 오래된 식육점인데 고기를 또 팔지를 않네요. 그래서 여기에 할머님 보고 왜 고기를 안 파세요 하니까 좀 있으면 요 앞에 도로가 크게 날 거야. 우리 이사 가야 돼. 이제 그런 사연들을 말씀을 하시는 거를 제가 또 1시간 동안 또 듣는 이제 그런 작업들. 우리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도시와 농촌이 충돌하는 그 지점에 있는 그런 작은 마을이었어요.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흔하게 볼 수 있는 담인데요. 이렇게 블록이 이렇게 있다가 다시 슬레이트가 올라오고 또 다시 블록이 올라가는 계속 높아지는 이 벽인데 이런 모습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도시재생 관련된 활동을 하실 거면은 관찰력 있게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을 좀 품으셔야 됩니다. 왜 저렇게 했을까? 그 장날인데 사람이 없어요. 왜 사람이 없을까? 한 50년 된 이발소인데 이분이 직접 이발소를 이렇게 만드시고 했는데 이분 또한 이 지역에서 오래 사시면서 또 아드님이 저 멀리 미국에서 또 건축가 활동을 하면서 너무나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또 많이 계신 또 이런 분도 계셨습니다. 자, 제가 하나 여러분께 이제 조금 권장해드리는 마을 조사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여러분 스스로는 못 하시겠지만 같이 도움을 받으셔가지고 이 시대를 달리하는 지도를 한번 겹쳐보는 작업을 꼭 한번 해보라고 제가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한 100년 전에 우리가 지적 원도라고 합니다. 오래된 지도를 맨 밑에 깔고요. 그 다음에는 해방 후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또 변화된 어떤 지도가 있고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70년대, 80년대 새마을운동 했잖아요. 그죠? 잘 살아보세요. 도로도 닦고 하는 그때 또 지도가 있습니다. 그거도 한번 올려보시고요. 마지막에는 현재의 모습을 이렇게 같은 크기로 올려놓으면은 굉장히 재미있는 곳들이 발견됩니다. 이렇게 쭉쭉 뻗은 이런 도로가 여기 이제 오타일 수 있겠는데요. 원래는 새로울 신자에 지을 작자, 길로자가 되겠죠. 새롭게 만든 길. 여기서는 오타가 맞는 것 같아요. 신장로가 맞습니다. 지을 작자. 그래서 오래된 100년 전의 골목길과 이렇게 새로 생긴 신장로가 만나는 그 지점, 이 지점들이 현장에서는 어떤 모습일까를 생각해 보면 이런 모습이에요. 길이 가다가 갑자기 어떤 이유에서 막혀버린 거예요. 이 무거운 돌덩이로. 어떤 곳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또 막아버리고 어떤 골목길은 사람이 다닐 수가 없는 아주 좁은 길도 있고 어떤 길은 너무 넓어서 이건 골목길이 아닌데 하는 것도 눈에 보이는 거죠. 자, 이렇듯이 우리가 흔히 그냥 지나가면 안 보이는 거지만 조금 관찰력 있게 보면은 그렇게 된 이유가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을의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또 3개월 동안 계속 출퇴근했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몸이 불편하신 우리 자전차포 할아버지의 굉장히 치열했던 삶과 여기 보이시는 게 다락방인데요. 아주 작지만 여기서 5남매를 키우셨대요.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은 우리가 이제 눈물 없이 못 듣는 그 애절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어려운 삶 속에서 직접 이런 집을 지으시고 스스로 이 공간을 창조해 본 이런 분들을 우리가
생활 건축가 또는 동네 건축가, 뭐 마을 건축가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누군가는 이 30년, 40년, 50년 동안 치열하게 살아오셨던 이분들의 이야기를 누군가는 좀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왜? 이분들은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이제 생이 얼마 안 남았지만 과거를 돌아보면서 굉장히 잘했던 것보다는 후회가 굉장히 많이 되시기 때문에 자존감이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할아버지가 살아왔던 그게 하찮은 게 아니다. 일상이 아니고 대단한 거라는 것을 저희가 좀 일깨워주는 작업을 도시생 현장에서는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작지만 요 3명 중에 중간에 있는 게 접니다. 그래서 항상 이분들과 많은 이야기를 3개월 동안 하고 지냈는데요. 또 한 분, 이곳에는 아까 81명의 지역 도예가 중에서 3대째 이 지역을 지켜오는 김흥배 작가님이 계셨습니다. 그 집안에는 작지만 이런 가마가 있어서 직접 이런 도자를 구워서 지내시고 계셨는데요. 자, 조금은 어렵지만은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영어로 적어놔 죄송하고요. 여러분들이 국민학교, 초등학교 때나 이렇게 한번 봤을 X축과 Y축에 대한 건데,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지역에 81명의 지역 도예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국적인 도자 축제를 하는데 이분들의 역할이 없었다는 것은 분명히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지역 도예가들이 분명히 역량이 있고 이 지역을 위해서 정말 뭔가 할 수 있는 인적 자산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면장님한테 보고하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한 거예요. 여기 X축으로 쭉 보시면은 깨알같이 적혀 있는 이 글자가 뭐냐면은 81명의 지역 도예가의 이름이에요. 요게. 그리고 여기 지금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퓨처라고 되어 있는 게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 도예가들이 계속 전시 활동도 하고 이런 지역에서 도자에 관련된 활동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아무도 몰랐는데 이분들의 최근 3년 동안 작업을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어떤 분은 굉장히 미리지향적으로 재료도 아주 이렇게 현대화된 재료를 쓰시고 색깔도 굉장히 세련된 색깔을 쓰시고 이런 분도 계시고요. 왼쪽으로 쭉 가니까 트레디션은 전통입니다. 전통. 우리 어떤 백자라든지 아주 단순하지만 아주 우리 한국적인 걸 표현하는 또 이렇게 작품 활동 하시는 분도 계시고 위로 쭉 올라가 보니까 이거는 작가주의의 작가. 내 일생에 작품 하나만 만들면 된다. 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 그런 작가님도 계십니다. 밑으로 쭉 내려오니까 핸드, 생활 도자입니다. 나는 먹고 사는 게 중요해. 나는 이 생활 도자를 만들어서 그때그때 나는 살기 위해서 작업을 하는 거야. 하시는 분도 계시는 거예요. 결국 이분들의 작품들을 쭉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분야에 개성 있게 작업을 해오신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정리해서 보고서를 만드는 작업을 했고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버스 정류장. 왜 그런가 싶었더니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때때로 와가지고 여기서 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너무 무서워가지고 여기서 버스를 못 기다리고 한참 떨어져 있는 여기에서 서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역에 있는 도예가님과 이 공간을 조금 바꿔봐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이제 버스 쉘터의 개념을 가지고 작업을 해드립니다. 뭐 그냥 보면은 그렇게 의미가 없을 것처럼 보이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에 옥색으로 보이는 요게 이제 직접 이렇게 구운 벽돌입니다. 그다음에 나무 벽돌도 있고요. 그다음에 유리 벽돌 이런 컨셉을 가지고 작업을 했는데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죠. 누구와? 지역 도예가님과 함께 무엇으로? 진례에서 나는 흙을 가지고 그렇죠? 무엇을? 진례의 하늘색을 표현하기 위해서 분청 도자 벽돌로
버스 쉘터를 만들었다는 게 중요한데요. 다시 한번 쉽게 제가 설명해 드리면 도시재생이라는 것도 그죠? 지역에 있는 분들과 함께 지역에 있는 재료와 지역에 있는 특화된 어떤 상품을 가지고 지역의 어떤 장소성과 역사성을 표현하는 것이 도시재생을 하는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회의는 조금씩 지역 도예가님들이 이런 전국적인 행사에 적극적으로 다 참여하지 못하고요. 부분적으로 참여를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저희가 이 프로젝트에 의미를 가지지만 아쉬운 점을 제가 이거를 끝나고 나서 6화 원칙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누가? 81명의 지역 도예가들이 언제? 축제 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상시로 어디서? 진례 토곡마을에서 무엇을? 진례 도자에 관련한 활동과 체험을 어떻게? 바로 옆에 있는 크레아크 전시관과 연기를 해서 이 부분이 지금 잘 안 됐어요. 현실적으로. 이걸 왜 하느냐? 지속 가능한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가야 된다는 아쉬움이 있었고요. 최근에 제가 가서 보니까 이 지역 도예가님들의 수건 사업은 분청 도예천을 만들어 달라는 거였어요. 10년 전부터.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 용역을 하려고 보니까 그 당시에 100만 원도 안 갔던 땅값이 지금 평당 250만 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사례로 말씀드린 이 사례는 지역에 숨어있는 그런 자산을 조금 체계적으로 꼼꼼하게 찾는 것이 좀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첫 번째 사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런 인적 자산을 적극적으로 연계를 해서 마을 축제를 개최했던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부산에 있는 낙동강이 있습니다. 그 낙동강 저 끄트머리에는 대저동이 있어요. 강서구 대저동 신장로 마을인데요. 이곳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은 그린벨트로 한 40년 이상 묶여 있었어요. 이 지역에. 그러니까 개발을 할 수가 없었죠. 더군다나 이 지역은 모래가 내려와서 이렇게 퇴적해서 쌓인 땅이기 때문에 섬이죠. 근데 섬이긴 섬인데 또 굉장히 큰 도로로 이렇게 에워싸여져 있어가지고 이 섬 안에 섬이 되어버린 고립된 마을이 된 거죠. 주위에는 굉장히 큰 신도시들이 다 개발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녁만 되면은 다른 곳은 굉장히 불빛이 화려한데 우리 이 지역만 암흑의 도시가 되는 그런 마을이고요. 그 다음에 제조공장은 아니지만은 물류 창고들이 우죽순 너무 난립을 해가지고 주거지가 침해받고 있는 난개발이 우려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역시나 이제 도시재생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 지역에 있는 숨어 있는 자산을 저희가 체계적으로 다 찾아야 되겠다 해서 다 찾았습니다. 다 찾았는데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뭐가 중요하냐면은 그 많이 찾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그 많은 자원 중에서 우리 마을에 정말 특화할 수 있는 자원이 뭐냐? 우리 마을이 다른 마을과 뭔가 다른 어떤 것이 어느 부분이냐를 뽑고 대표 선수를 뽑아야 돼요. 그 자산도. 대표 선수가 누구냐? 저희는 4가지로 나눴습니다. 역사적인 거, 인적 자산, 지역 특화 자산, 자연 생태 자산.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일제 강점기에 생겼지만은 의미가 있는 적산 가옥, 뭐 일본인 가옥이라고도 하죠. 이런 것도 있고요. 아직까지 5일장이 열리고 있는 사덕시장. 그 다음에 요 적산 가옥입니다. 100년이 넘은. 그 다음에 한 50년, 60년 정도로 보이는 버려진 창고 이런 것들이 보였고요. 두 번째로 이제 인적 자산을 조사를 해보니까 여러분 혹시 금수연 선생님 아십니까?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세모시, 옥색 치마 아실 거예요. 근해.
그 그네를 작곡한 분이 한글을 너무나 사랑했던 금수현 선생님이세요. 내년이 금수현 선생님 탄생 100주기입니다. 그 아드님이 여기 계시는 우리 지휘자 금난세 선생님이시고요. 아시죠? 그리고 또 이 지역에는 도시재생 교육을 열심히 받은 그런 인적 자산들이 또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금수현 선생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우리 금수현 문화사업팀들이 이런 재생사업과 무관하게 아주 오래전부터 마을에서 문화예술 관련된 활동을 주민들과 같이 이제 해오고 계셨던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인적 자산이 될 수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짭짜리 토마토도 아시죠? 아주 유명합니다. 전국에. 이게 저희 대저동에서 나는 토마토입니다. 전국으로 나가죠. 이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부산 경남에서는 다 이렇게 아시는 유채꽃 축제가 열리는 생태공원이 있습니다. 저희 마을 바로 옆에 수만 명이 오는데 중요한 거는 수만 명이 바로 옆에 있는 마을을 모른다는 거죠. 그냥 축제만 보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자, 이런 자원들을 저희가 이제 특화 자원으로 가고요. 역사적인 또 이 것들을 저희가 조사하면서 사진들이나 이거를 찾아봤는데요. 여러분 혹시 지금의 우리 어머님들이 이 모습을 만약에 본다면 어떤 생각을 가실 것 같습니까? 이 아이들이 2층 난간에 이렇게 앉아서 사진을 지금 찍네요. 이 위험천만한 일을. 그러면 우리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주민 상인들은 그래, 그때는 저렇게 강인하게 키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110년 된 대지교회 사진입니다, 이게. 그 당시에는 구포다리가 놓여지기 전에, 사람들이 이렇게 배를 태워서 구포 시장으로 이렇게 갔는데, 사람만 실어 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 구포 하면은 배가 유명했어요, 배. 사람 배가 아니고, 먹는 배. 그래서, 이 배들이 그런 배나무를 길렀던 과수원에 비료, 쉽게 얘기하면은 똥배, 똥을 실어 나르는 그런 배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여기는 나루터가 있으면은 주막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직까지도 살아계시는 주모가 계신다는 거죠. 올해는 아마 78 될 것 같은데요. 이 한 사람의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의 살아오신 이야기를 제록하고 남기는 작업은 굉장히 중요한 작업일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덕시장 5일장이 열리긴 열리는데 15분이 나오세요. 장날 우리 할머니들이 채소나 이렇게 길러주셔가지고 파시는데 중요한 거는 15분의 상인들이 물건을 파시는데 사러 오시는 분이 15명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시장의 기능을 잃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이 시장을 우리가 어떻게 살릴 것인가 하는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고요. 그거는 둘째 치고 어쨌든지 이 작가님이나 연구원들은 이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이 장을 이끌어 왔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화하는 작업을 하는 그 자체가 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버려진 비료 창고인데 제가 이제 들어가서 문을 열고 문이 닫혀 있었으니까 몰랐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저는 건축을 전공했기 때문에 좀 감동을 받았는데 이 창고는 계획이 철거돼 가지고 음악당으로 만들 계획이 돼 있었어요. 가니까 어떤 음악당? 이런 음악당. 이렇게 멋진 음악당으로 조감도가 딱 이렇게 연출되어 있었는데 저는 속으로 이거 어쩌지? 이 분명히 저한테는 보물로 보이는데 저 혼자 보물이라고 얘기하면 의미가 없는 것이고 이 많은 주민들이 이거를 보물로 같이 봐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이제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마을에는 육계통이 있는데 육계통 통장님들을 모셔서 제가 이제 60년 된 비료창고가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거 보물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님들 이거 한번 살려봅시다 하니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대표님들이 그거 다 쓰러져 가는 거를 왜 살리려고 하느냐. 음악당을 지으면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마을이 발전이 될 건데 저 나이가 빠진 창고에 뭐 할 건데
다 그렇게 당연한 말씀을 하셨겠죠. 그래서 제가 그럼 일단 우리하고 비슷한 사례를 한번 가봅시다.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제가 이제 갔어요. 가니까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완주에 가시면은 삼례예술촌이라고 가서 보니까 우리 창고하고 거의 흡사한 구조를 가진 트러스 창고가 있었는데 이거를 잘 활용하고 전시라든지 어떤 공방이라든지 마을 공동 작업장이라든지 어떤 카페라든지 이런 공간으로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해를 시키고 다시 이제 돌아와서 육개통을 이제 돌면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살릴 것이냐 없앨 것이냐 이걸 결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을에 중요한 이슈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 이슈를 얘기하는 장을 만드는 게 중요한 작업인 것이죠. 그죠? 자기 생각을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분들이. 우리는 그런 연습을 한 적이 없거든요. 왜? 주입식 교육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저는 정답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 각 통별로 주민분들이 전혀 생각지 못했던 문제가 지금 생겼는데 이거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를 듣는 그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도시재생 사업이 힘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은 잘 아시겠지만 합의가 안 됩니다. 특히나 저희 지역은 상가 지역도 있고 주거 지역도 있고 상인도 있고 주민도 있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도시재생 사업을 하려고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그 전부터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뭐 땡땡발전협의회라든지 뭐 새마을 땡땡회라든지 아주 무수히 많은 기존 주민조직들이 있습니다. 자, 그 조직들이 다 합쳐서 융합해서 새로운 사업추진협의체를 만들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는 경우보다는 이 사업을 위해서 땡땡땡 사업추진협의체가 생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새롭게 생긴 협의체와 기존에 있는 주민단체 간에 이 사이에서는 굉장히 첨예한 대립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어려운 부분이고요.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지만 어쨌든지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원칙을 정하는 것이 일단 1차적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목표는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이 다수결로 해결되면 참 좋죠. 이렇게 살릴까요? 손 드세요. 없앨까요? 손 드세요. 이 얼마나 빠르고 좋은 진행 방법입니까? 하지만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굉장히 어려운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좀 더 넓은 대표성을 가진 주민조직이건 상조직이 공공이익과 그 소수의 이익을 무시하지 말고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어렵죠, 말이? 어려우니까 실제도 어려운 거예요. 말이 어려우니까 실제에서도 잘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이 부분에서 재생사업을 하시는 우리 전문가들, 중간지원조직, 주민협의체, 대표님들 간에 애로사항을 겪는 부분인데요. 근데 이거를 무서워하시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제 힘으로는 이 행정에서 없애기로 결정한 것을 다시 살리고자 하는 저에게는 힘이 없기 때문에 저는 전략을 좀 외부 지원군단을 좀 모셔야 되겠다. 그런데 그 지원군단은 지금까지 오랫동안 지역 주민과 함께 현장에서 현장 밀착형으로 활동하셨던 작가님들 각 분야별로 7분을 제가 모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지어지려면 1년 반이 걸리니까 어쨌든지 간에 그때까지 청소해서 일단 써보자. 쓰면서 생각하자. 그 방법을 가지고 청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지자체에 청소과 의뢰해가지고 부탁하면 하루 만에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어떻게? 이 청소하는 거에도 의미를 한번 부여해보자. 60년 먼지가 이렇게 탁 쌓여 있는데 이거를 닦는 것도 보세요. 자세를 보세요. 쭉 서가지고 안 닦죠? 이 결에 따라서 이렇게 방향을 가지고 그 다음에 지역 주민 중에서 손재주가 있는 분들 찾아가지고 이
환풍기가 이제 다 부어졌으니까 좀 고쳐주세요. 자, 여기 왜 중요하느냐. 이분은 일단 이거를 살리냐 없애냐 했을 때 살리자에 한 표 찍을 수 있는 분이 되겠죠. 예. 그래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작가님 뜨거운 여름이었는데 이 빨갛게 지금 달아오른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자, 이렇게 계속 걸레로 닦다 보면은 요 색깔 차이가 나실 건데요. 60년 앉은 이 트러스 구조의 나무와 이렇게 깨끗하게 닦은 이 나무의 색상도 틀리지만 이렇게 코를 갖다 대면은 냄새도 틀려요. 조금 과장해서 60년 전에 나무 냄새가 납니다. 자, 모든 과정은 저희가 기록화해서 남겨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안을 합니다. 주민분들한테 우리 축제 한번 합시다. 근데 사업비가 그때 안 내려와서 행정에서 갖고 있는 돈이 100만 원밖에 없었어요. 그럼 주민들은 뭐라고 할까요? 부산 사투리로 해볼까요? 아이, 그래도 밖에 손님 많이 올 낀데 그 100만 원 갖고 그 택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왜 축제를 그래야 한단 말이고. 당연하죠. 그죠? 당연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저는 뭘 믿고 이 축제를 한다고 과감하게. 그죠? 왜? 이 축제를 저한테는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왜? 청장님이 오셔서 봤을 때 아이고 뭐 전내해야 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저한테도 중요한 축제인데 그러면 뭘 믿고 100만 원 가지고 축제를 하려고 했느냐? 제가 3개월 동안 이제 조사를 해봤어요. 꼼꼼하게. 이 마을에 숨어 있는 인적 자산이 있는지.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금수연 문화사업회 활동을 해오셨는데 본인들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의 능력을 이제 일반 주민들을 모집을 해서 스스로 또 오카리나 또 교육을 시켜주고 계시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100년 된 대저교회에 가니까 아주 수준급의 버스킹 공연을 할 수 있는 통기타 팀이 또 있는 거예요. 또 100년 된 대상초등학교, 저희 지역은 100년 정도 안 되면 이렇게 안 쳐줍니다. 그죠? 100년 된 대상초등학교 가니까 방과후 수업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입상 경력이 많은 또 오카리나 팀이 또 있어요. 또 제가 마을 해설사 교육을 오래전부터 시켜왔는데 신장로 마을 해설사 교육을 시켜서 해설사를 양성시켰고 그 다음에 어떤 집이나 이런 걸 가지고 생태, 체험 이런 수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저희가 돈이 없으니까 유니폼을 못 맞춰드리는데 스스로 알아서 어깨가 드러나 보이는 이런 드레스도 알아서 이렇게 입고 참여하시고 우리 난타팀 저희 소방대에 가니까 이 특공 무술을 또 아주 멋지게 하시는 또 팀이 있더라고요. 모시고 저희가 또 이제 스마트폰 교육을 시켜서 마을에 숨어 있는 보물을 이렇게 촬영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했거든요. 그럼 이런 교육이 교육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축제 때 자신들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진 전시회도 열었습니다. 그리고 재능 기부를 받아서 이런 낡은 창고가 재생이 되면은 왜 좋은지, 왜 살려야 되는지 또 전문가를 초빙해서 강연을 또 듣고요. 그래서 이틀 동안 아주 많은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딱 하나 외부에서 저희가 20만 원을 드리고 외부 공연팀을 이렇게 부른 거는 딱 유일하게 요 한 프로그램인데 나머지는 전체가 다 지역 주민들이 주인공이 돼서 지역 축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외부 전시로는 저 아까 말씀드린 사덕시장을 좀 살리기 위해서 이 페트병 안에다가 이게 썩지 않는 물이거든요. 그래서 낙동강의 수평선을 이렇게 컨셉으로 잡아서 작가님이 갖고 오셨는데 중요한 거는 그 컨셉이 중요한 게 아니고 페트병 300개를 구해오래요. 작가님이. 그걸 제가 어떻게 구합니까? 주민분들한테 페트병 300개가 필요하다. 어쩌겠습니까? 한번 주워봅시다 해서 더러운 것들은 씻고 해서 깨끗하게 이렇게 그냥 갖다 주면 이게 의미가 없는 거죠. 그거를 직접 공중에 매다는 설치 작업도 도와드리고 이렇게 예쁜 안에 액체도 물도 따르고 하는 작업을 같이 한 거죠. 이제 요게 작지만 이 전시 기간만큼은 이 주민들도 이름을 공동 작가로
올릴 수 있다는 게 좀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전시회도 같이 했고요.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도시재생 사업에서 굉장히 저희가 적극적으로 연계해야 되는 부분이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교육 중학교 2학년 학생들 아시죠? 이제 교실에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현장으로 마을로 와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뭘 보여줄 것이냐? 오래된 이 양철판 창고에 이 녹슨 양철판을 보시면요. 이게 바늘 구멍처럼 뿅뿅뿅뿅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이제 그 구멍 안쪽에다가 흰색 종이를 이렇게 갖다 대면은 바깥쪽에 마을의 아주 멋진 풍광들이 선명하게 역상으로 탁 여기에 맺힙니다. 여기 뭐냐면 카메라 옵스큐라 법칙이에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죠? 어려워서. 과학 시간에 아이들이 다 배우는 거예요. 이게 카메라의 원리를 배우면서. 근데 이게 학교에서 만약 이걸 배웠다. 그러면 시험 칠 때까지는 알겠죠? 근데 시험 치고 나서는 다 까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을 현장에서 이거를 직접 보면서 이 카메라 옵스큐라의 원칙을 공부를 하게 되면은 죽을 때까지 얘는 안 까먹는다는 게 중요한 거죠. 교육은 이렇게 마을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도를 만들더라도 저희가 그냥 평면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입체적으로 이렇게 신경 써서 만들면은 외지에서 우리 마을을 찾아오신 분들한테 한번 여기서 해설사들이 전체 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어떤 투어, 탐방 체험을 하시면은 굉장히 조금 좋은 체험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서 축제는 저희가 자체 평가를 했을 때 성공적으로 저희는 끝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다 좋아해 주셨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버려진 창고인데 이 주민들이 전부가 다 와서 참여하지 않았지만 제가 이제 추정컨 때 한 반 정도는 오셨어요. 창고를 보시러. 반은 뭐 바쁘셔가지고 안 오셨겠지만 하지만 그 주민들이 손때가 굉장히 많은 곳에 지금 묻어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나중에 이거를 살릴까요? 없앨까요? 했을 때 여기에 자기의 흔적을 조금이라도 남긴 분들은 살리자의 한 표를 찍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의미를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더 확장해가지고 5개 마을 더 이렇게 모셔가지고 더 크게 성대하게 축제를 열었습니다. 2016년도에는 보존 확률이 0%였죠. 음악당으로 만들 계획이 있었으니까. 하지만 1년 만에 보존 확률이 50%로 올라갔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확정은 안 됐지만. 그래서 이거를 다시 50%를 올리는 몫은 여기 안 오신 나머지 반의 주민들이 이제 오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자, 그래서 두 번째 축제할 때는 요 바닥 흙으로 먼지 나는 바닥을 잔디로도 만들고 이렇게 많이 좋은 환경으로 바뀌었는데요. 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지역에 숨어있는 제가 아주 많은 보물을 말씀드렸는데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도 있고요. 그 중에서 가장 최고의 보물은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강의를 쭉 들으시면서. 잘 모르시겠다고요? 제가 볼 때는 바로 강의를 듣는 여러분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